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비하게 설계된 DNA를 통해서 모든 생물과 사람을 설계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두 과학자가 있는데요. 제임스 왓슨과 프란시스 클릭이라는 이 두 사람이 DNA 구조를 발견해서 이 네이처지의 한쪽 분량의 이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 발견을 통해서 이분들이 노벨상을 이렇게 수상하게 됐고, 특별히 이와 같은 발견이 생물학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DNA의 의미를 좀 이해를 좀 시킬까 합니다. 집을 지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집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설계도라고 합니다. 설계도에 보게 되면 창문을 어디에 위치시킬 건지, 또 단창으로 할 건지 이중창으로 할 건지, 또 창문의 크기를 어떻게 할 건지, 이와 같이 집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구체적인 정보인 설계도에 의해서 집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의 피부의 색깔, 또 머리카락의 색깔이라든지 코의 오똑함 정도라든지 또 사람의 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그와 같은 설계도가 사람에게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있다. 두 번째, 나는 없다. 세 번째, 모르겠다. 네 번째, 나 요즘 바쁘다. 여러분 몇 번입니까? 사람에게도 사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그와 같은 정보가 담긴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 설계도를 우리가 DNA라고 하는데요. 사람을 이루는 세포에 보게 되면 세포 속에 핵이 있습니다. 이 핵 속에 DNA라고 하는 이 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DNA에 의해서 어떠한 단백질을 만들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단백질에 의해서 피부 색깔 같은 게 결정이 되고, 머리카락의 색깔이라든지 눈의 크기라든지 코의 오똑함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사람의 몸에 대한 구체적인 만드는 정보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세포에 있는 DNA가 있는데요. DNA 보게 되면 그 세포를 어떤 단백질로 만들 것이냐,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유전자라고 합니다. DNA인데요. 한 사람의 유전자 전부를 우리가 게놈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염색체가 있는데, 이 염색체는 실타래를 이렇게 꼬여 있는 실타래를 이렇게 묶여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실처럼 이렇게 뽑을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염색사 또는 염색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쭉 풀어보게 되면 여기에 보면 사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사다리를 이렇게 뒤틀린 것처럼 이런 모양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DN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NA 부분 중에 이제 특별하게 어떤 세포를 어떤 단백질로 만들려고 하는 구체적인 그 정보가 이 DNA 안에 암호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암호된 그거를 우리가 유전자, 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요. 이 DNA는 사다리처럼 모양을 갖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DNA 뼈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에 보면 발판 같은 게 있죠. 이 발판을 이루고 있는 거를 염기라고 합니다. 염기. 자, 근데 여기 보면 색깔이 어떻습니까? 이 발판에 색깔이 다른 두 개의 염기가 붙어서 한 개의 발판을 이룹니다. 그래서 네 종류의 염기가 있는데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A는 아데닌입니다. 아데닌. T는요? 티민. C는요? 시토신. G는요? 구아닌입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데닌이라는 염기는 누구하고만 결합할까요? 티민하고만 결합합니다. 만약에 아데닌이 있는데 시토신이 오게 되면 시토신을 뻥 차버립니다. 결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데닌하고 티민하고만 결합하고
시토신하고 구아닌하고만 결합합니다. 자, 그럼 몇 개의 조합이 있습니까? 두 개의 조합밖에 없는 거예요. AT 조합, CG 조합. 이 두 개의 조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개의 단백질이라고 할 때는 한 100개 정도 이상의 아미노산이 질서정연하게 결합이 되면 그게 한 개의 단백질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어떻게 어떤 단백질을 만들려고 하는 그 구체적인 정보가 어떻게 암호화되어 있는지를 좀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염기가 두 종류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 한쪽만 알게 되면 결합하는 다른 쪽은 알 수 있겠죠. 자, 예를 들면 여기에 아데닌이 있으면 누구하고 결합할까요? 티민. 티민은요? 아데닌. 구아닌은요? 시토신. 이렇게 이제 결합을 하기 때문에 한쪽만 우리가 알면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세 개의 염기 조합이 있는데요. 이 세 개의 염기 조합을 코돈이라고 합니다. 이 코돈은 단백질을 이루고 있는 아미노산이 20종류가 있는데요. 20종류 중에 어떤 아미노산을 만들려고 하는 구체적인 정보가 거기에 암호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요게 ATG 조합을 보면 첫 번째 염기가 뭡니까? 아데닌이죠. 자, 여기에 보면 아데닌이 있습니다. 자, 둘째 염기는 뭐죠? 티민입니다. 자, 세 번째 염기는 뭡니까? 구아닌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아미노산을 만들어낸 겁니까? 예, 거기에 보면 시작 코돈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 그 아미노산 이름은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인데 이 아미노산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이제 암호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코돈이 뭡니까? TTT죠.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T가 있습니다. 두 번째 T가 있죠. 예, 여기 있군요. 세 번째 T입니다. 자, 그럼 뭘 만들라고 합니까? 예, 페닐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을 만들라고 하는 구체적인 암호가 이 코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조합을 보시게 되면 ACT죠. 자, 첫 번째 아데닌 찾았습니까? 자, 두 번째 시토신 찾아보시죠. 아데닌, 시토신. 자, 세 번째가 뭡니까? 티민이죠. 자, 티민이면 어떤 아미노산을 만들어가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티로신이라는 아미노산을 만들려고 하는 암호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TCC를 찾아보시죠. 그거는 세린이라는 아미노산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세 개의 염기 조합이 하나의 코돈인데 20개 종류의 아미노산 중에 어떤 아미노산을 만들려고 하는 구체적인 정보가 여기 암호가 돼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TAA를 찾아보시죠. 첫 번째 티민입니다. 두 번째 뭐죠? 아데닌. 세 번째 뭡니까? 아데닌. 자, 무슨 코돈이죠? 종결 코돈이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습니까? 자, 단백질 한 개가 되려면 100개 정도 아미노산이 질서정연하게 결합이 되면 한 개의 단백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DNA는 어떻게 되었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페닐알라닌, 티로신, 세린 이러면서 아미노산이 쭉 결합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종결 코돈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시작에서 종결까지, 그까지가 뭐가 됩니까? 하나의 단백질을 만들려고 하는 구체적인 암호가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예, 이렇게 이제 DNA에는 어떤 단백질을 만들려고 하는 구체적인 정보가 암호화되어 있어서 어떤 세포를 어떤 단백질로 만들어라 이런 명령이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에 의해서 사람의 세포를 이루는 단백질이 결정이 되고 그 단백질이 사람의 형태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 제가 복잡한 과정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DNA를 복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사해서 번역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DNA의 그 명령에 따라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의 형태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혹시 전보 아십니까? 예, 우리가 옛날에 그 전보를 보냈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부모님이 위독하다. 그러면 부모님 위독 이래가지고 이제 우체국에 가서 전보를 보내면 그 전보 내용이 바로 그 우체국에 다른 우체국에 가서 그 우체부가 전달을 해줘서 빠르게 이제 편지보다 더 빠르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전보를 치는 것은요 모스 부호를 이용합니다. 자, 여기 모스 부호에 보게 되면 점하고 선이 있죠. 예, 우리가 점은 짧은 음을 얘기해요. 띡. 그 다음에 선은요 긴 음입니다. 띠릭 이런 음입니다. 예, 그러면 A는 어떻게 되죠? 띡, 띠릭 이런 발음 형식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위험한 그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그럴 때 SOS를 치잖아요. 자, 그러면 S는 어떻게 하면 되죠? 띡, 띡, 띡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O는요. 디릭, 디릭, 디릭. 그 다음에 S는요. 띡, 띡, 띡. 자, 그럼 뭡니까? 지금 응급 상태다. 도움을 요청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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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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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띡, 띡, 띡 하면 아, 지금 위험한 상황이구나 하는 구체적인 그 언어가 이 언어 정보가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여기에 보면 우리가 1에서 9까지 숫자라든지 그 다음에 알파벳 A에서 Z까지 전부 다 뭐로 표현이 가능하죠? 점하고 선으로 이 두 가지 부호로 모든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전보를 치게 하는 모스 부호는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자, 모스 부호가 있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이것을 개발한 사람이 누구예요? 세무얼 모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구체적인 그 언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이것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맞습니까? 자, DNA를 생각해 보시죠. DNA는 어떤 세포가 어떤 단백질로 만들려고 하는 구체적인 정보가 암호가 되어 있죠. 자, 근데 몇 개의 조합이 있죠? 2개 조합밖에 없습니다. AT 조합하고 CG 조합. AT 조합하고 CG 조합 이 두 가지 조합으로 신체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모든 정보를 거기에서 암호화해 가지고 그 암호가 풀려서 그 명령에 의해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DNA도 이 두 가지 조합에 의해서 모든 언어 정보가 전달이 되는데 자, 이 DNA가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없죠. 네. 이 구체적인 암호, 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것들을 설계해서 만든 누가 있어야 합니까? 설계자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를 아시죠? 이 빌 게이츠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였습니다. 그런데 빌 게이츠가 DNA를 잘 보니까 뭐하고 굉장히 비슷하냐면요. 컴퓨터 프로그램과 매우 유사하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예를 들면 아래 한글이 있으면 아래 한글을 시작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죠. 그 다음에 아래 한글에서 뭐 복사하기, 붙여쓰기 이런 이제 명령들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명령들을 만들어내는 전산 암호가 뭔지 아십니까? 뭐로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뭐로 되어 있습니까? 0하고 1로만 되어 있는 것입니다. 0하고 1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갖고 숫자를 갖고서 모든 정보를 명령해요. 그래서 아래 한글을 시작하기도 하고 복사해 하기도 하고 붙여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종료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빌 게이츠가 잘 보니까 DNA를 보니까 DNA도 AT 조합, CG 조합 두 개의 그 암호를 이용해 가지고 모든 그 사람의 구체적으로 뭘 만들라고 하는지 정보가 그 이제 암호가 돼 있고 그게 풀려서 명령화 되는 걸 보면서 야, 뭐하고 비슷하다. 자기가 만드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매우 비슷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만든 어떤 소프트웨어보다도 DNA는 훨씬 더 복잡한 것이다. 자, 그럼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다는 얘기는 누가 있어야 합니까? 그걸 만든 프로그래머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DNA가 컴퓨터 프로그램과 유사하다는 얘기는 결국은 DNA와 같은 이 프로그램은 누가 있어야 합니까? 이와 같은 것을 만든 프로그래머가 있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와 같은 우리가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워터 기너라는 분이 태초에는 정보가 존재했었다 하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연 법칙에서는 물질 자체에 의해 의미 있는 어떤 정보가 발생될 수 없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즉, 어떠한 물리적 작용이나 물질적 현상 자체에 의해 의미 있는 정보가 자연적으로 저절로 발생된 적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보는 태초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보를 존재케 해야만 그 정보가 오늘날 존재하고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DNA가 그 정보를 구체적으로 저장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이미 했습니다. 근데 이 저장하는 정보의 양이 얼마큼 되는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이미 DNA가 있으면 여기 염기가 아데닌, 티민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미 해독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지금 다 받아서 적을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저희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DNA가 있으면 그 DNA에 쭉 염기들을 적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한 페이지를 5,000자를 쓰는 겁니다. AT, CG. 이렇게 해서 5,000개 글자가 들어가면 한쪽으로 합니다. 한 페이지. 그리고 1,000페이지가 모이면 한 권의 책을 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DNA 안에 얼마만큼의 정보가 들어가는지를 우리가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 아메바가 있는데요. 아메바는 세포가 몇 개입니까? 예, 한 개입니다. 그래서 단세포 생물이 되겠죠. 자, 그럼 세포가 하나니까 세포 안에 핵도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단순한 생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 그 아메바 안에 있는 DNA의 정보를 예를 들어서 염기 5,000자를 한쪽으로 해서 1,000쪽이 모이면 한 곳으로 묶는다 했죠.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분량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몇 권 정도 분량요? 한번 여러분들 상상력을 발휘해 보십시오. 한 개 세포로 이루어진 단세포 생물인 아메바 안에 DNA 안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는 책으로 엮는다면 몇 권 정도 분량이 될 것 같습니까? 상상이 안 되십니까? 예. 거기에 보니까 리차드 도킨스라는 고생물학자가 자기가 쓴 책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메바 한 마리의 DNA 안에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아시죠?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1000세트와 맞먹는 양의 정보를 갖고 있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의 한 세트는 30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으로 하면 3만 권 정도의 분량의 정보가 한 개 세포 DNA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단세포 생물조차도 엄청나게 많은 DNA 정보에 의해서 이 세포가 만들어지고 기능하고 활동한다 하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엄청나게 많은 이 정보가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인쇄소 아시죠? 자, 인쇄소에는 이 활자를 찍기 위한 활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종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종이들을 본드로 붙이는 본드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양을 따라 자르는 절단기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쇄소에 뻥 하고 대폭발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재가 돼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뚝 떨어지면서 브리트니카 백과사전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돌봐줘야 할 것 같은, 뭔가 잘 이렇게 안정된 곳에서 이렇게 잘 우리가 조심스럽게 돌보고 케어해 줘야만 안전하게 살 수 있을 사람처럼 여러분들이 여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DNA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저절로 우연히 오랜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물학자들이 그 DNA 한계가 말이죠. 우연히 발생할 가능성을 확률을 계산해 봤습니다. 어느 정도 될까요? 10의 마이너스 11만 9천 승이랍니다. 자, 이게 뭔 얘기입니까? 0점하고 0이 몇 개 붙나면 11만 8,999개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11만 9천 번째에 1이 붙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0.0000001 정도 되는 그와 같은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학에서 계산을 할 때 10의 마이너스 50승이 되면요, 그것을 우리가 0으로 계산합니다. 왜냐니까 10의 마이너스 50승이 된다는 것은 이것이 우연히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0으로 환산해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10의 마이너스 11만 9천 승이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이거는 우연히 일어나기가 도저히 불가능하다. 결국 뭔 얘기입니까? 의도적으로 일으키지 않는 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DNA 한 개가 우연히 발생할 가능성도 분명히 우연히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이것들이 존재하게 된 것은 결국 어떻게 해야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거는 목적을 갖고서 의도적으로 존재시켜야만 존재할 수 있다. 이런 결론밖에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사람을 좀 보겠습니다. 사람의 한계세포가 있습니다. 사람 한계세포 안에 있는 DNA의 정보를 책으로 담으면 어느 정도 될까요? 여기 보니까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염기, DNA를 이루고 있는 염기 5천 글자가 한쪽이 되고요. 그 다음에 1000쪽이 모였을 때 이제 한 권의 책을 묶습니다. 자, 그러면 한계세포 안에 있는 DNA 정보의 양은 몇 권 정도 분량이랍니까? 1000권 정도 분량이랍니다. 자, 1000권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1000권을요, 밑에서부터 쌓으면요, 쭉쭉 쌓으면 아파트 몇 층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아파트 13층 높이까지 도달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저희 집이 13층에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 사람의 한계세포 안에 있는 DNA 정보가 1000권 정도 분량이 된다는 겁니다. 엄청난 양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 뭐가 됩니까? 수정이 되죠. 그때부터 세포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리고 엄마 뱃속에서 몇 달을 보내죠? 9달 보낸 다음에 출생하게 되죠. 자, 그런데요, 이 연구자들이 보니까 수정이 된 이후에 출생할 때까지 1초에 몇 개의 세포가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째깍할 때 250개의 세포가 만들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째깍 할 때 째깍 250개, 250개 이렇게 해서 뱃속에서 9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세포가 다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우리가 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학에 가게 되면 세포학이라는 그 과목이 있습니다. 세포학은요, 저희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배웁니다. 자, 그러면 세포는요, 수십억 개의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수십억 개의 부품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세포학에서 뭘 배우겠습니까? 이 각각의 분자가, 부품이 무슨 기능을 하는가? 이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포학 책을 보게 되면 세포 생물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의 세포가 뭐보다 더 복잡하다고요? 우주선보다 더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놀라운 거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나라호 쏜 것이 성공했습니까? 얼마 전에 성공했죠. 궤도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궤도에 진입하기 바로 전에 이 나라호를 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쏘지를 못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예, 거기에 보니까 고무링, 요 손 한 마디만 한 고무링 하나가 파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고무링 하나 정도가 파손이 돼도 이 우주선이 제대로 작동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주선이 아주 복잡하고 정교하게 이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의 한계세포가 뭐보다 더 복잡하다고요? 우주선보다 더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걸 1초에 몇 개가 만들어진다고요? 250개씩 착착착 만들어내는 겁니다. 과연 이런 놀라운 일을 누가 하시는 겁니까? 예. 정말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고 지으시는 하나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한 사람의 세포가 몇 개 정도인지 아십니까? 예, 100조 개가 된답니다. 100조 개. 자, 그러면 제가 먼저 알려드렸네요. 한 개 세포 안에 있는 DNA 정보 양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드렸죠? 몇 권 분량이라고요? 1000권 분량입니다. 자, 그러면 100조 개를 합치면 어느 정도 될까요? 자, 여기 보면 그랜드 캐년 아십니까? 그랜드 캐년의 길이만 450km라 합니다. 그리고 깊이가 평균 1.6km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서 떨어지더라도요, 충분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시간이랍니다. 그 정도로 이 협곡이 깊습니다. 그 다음에 넓이가 6 내지 한 30km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제 한 몸에 있는 DNA의 모든 정보를 책으로 엮어가지고 그랜드 캐년을 메꾼다 그러면 어느 정도 메꿀 수 있을까요? 예. 이걸 메꾼다 그러면 그랜드 캐년을 몇 번 메꿀 양이라고요? 40번을 메꿀 양의 그 정보가 내 몸 안에 있는 세포의 DNA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DNA를 모두 모아도요, 쌀 한 톨만도 안 되거든요. 예, 쌀 한 톨만도 안 되는 그 작은 그 안에 지금 그랜드 캐년을 책으로 40번을 메꿀 만한 그 엄청난 정보가 DNA 안에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겁니까? 암호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울 보고 가끔 실망하기도 하잖아요. 내 얼굴이 왜 이렇게 생겼을까? 저희 둘째 아이는 내가 왜 이렇게 키가 작을까?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작품이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고도로 복잡하고 기능적으로 설계해서 오늘날 내가 존재하고 기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한 사람의 DNA를요, 아까 보니까 그 염색체가 있었잖아요. 그걸 실타래처럼 돼 있어서 그걸 뽑을 수 있다 했죠. 쭉 뽑으면 한 개 세포 안에 있는 DNA가 길이가 2m 정도 된답니다. 자, 그럼 곱하기 얼마 해야 합니까? 이와 같은 세포가 몇 개 있죠? 100조 개 있잖아요. 자, 그러면 한 사람의 DNA를 쭉 풀어서 지구를 감싸 돌립니다. 자, 그럼 몇 바퀴 정도 돌릴 수 있을까요? 500만 번을 돌릴 수 있답니다. 네. 이렇게 엄청난 것이 쌀 한 톨 크기보다 더 작은 데에 이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고도로 집적이 되어 있는 그와 같은 장치가 바로 DNA다 하는 것을 오늘날 과학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39편 13절과 14절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다.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자라나이다.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의 오장육부를 지으시고 또 어머니의 태에서 자신을 조직하셨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서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살펴보니까 주께 감사하는 것은 나를 지으심이 어떻다고요? 신묘막측하심이라. 제가 영어 성경의 도움을 받으려고 영어 성경 여러 번역본을 봤거든요. 그거는 뭐라고 하냐면 원더풀이라는 단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신묘막측하심이라. 이게 한자를 풀어보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신기하고 너무 오묘하다. 한글 번역본으로 읽어야 맛깔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DNA를 좀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머니의 태중에서 이제 만드시고 빚으셨는데 그것을 좀 살펴보게 되면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예.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무궁하신지,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끝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고, 나를 지으신, 나를 너무나도 놀랍게 만드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와 찬송을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책에서 DNA는 생명의 설계도고 우주에서 가장 복잡한 정보장치다 하는 데에 대부분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이 만든 우리 컴퓨터 칩이 있는데요. 칩에 몇 권 정도의 정보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1000권 정도 정보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종이 같은 것들을 이렇게 붙이는 이 앞정의 머리가 2mm 정도 되는 핀의 머리에, 핀 안에, 핀만한 이 머리에, 쉽게 말씀드리면 DNA가 이 핀 머리만 하다면 그 안에, 그 DNA 안에 얼마만큼 정보가 들어갈 수 있냐는 겁니다. 얼마만큼 정보가 들어간지 아십니까? 자, 지구에서 달까지요. 이 DNA 안에 있는 정보를 책으로 받아 쓸 수 있겠죠. 아까처럼요. 그렇게 해서 책으로 지구에서 달까지 책을 쭉 쌓는다면 몇 번 정도 쌓을 수 있답니까? 예, 500번 정도 쌓을 수 있는 그 엄청난 정보를 지금 핀 머리만한 DNA 안에 다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생물과학자들이 고도로 집적시키는 정보 시스템의 설계는 초월적인 지적 설계자를 요구한다. 예, 그래서 이 DNA를 잘 보시게 되면 정말 이 DNA를 설계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많은 분이신지를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사람의 DNA가 이제 다 암호가 해독이 됐습니다. 게놈이 해독이 됐는데요. 이것의 총 책임자가 되시는 분이 여기에 있는 프란시스 콜린스라는 과학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인간게놈 프로젝트의 총 책임자를 맡았고요. 미국 국립보건원의 원장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분이 이제 이 DNA를 해독하면서 뭐라고 이분이 말하냐면요. DNA는 하나님이 생물들을 창조한 과정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뭐와 같다고요? 언어와 같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지의 겉장을 보시게 되면 DNA 연구를 통해서 이 프란시스 콜린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에 전혀 어려움이 없고 오히려 이 DNA 연구 자체가 창조주이시고 사람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오히려 잘 부합이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 하나님의 언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러면서 부제목으로 이렇게 붙였습니다. 과학자는 자기가 믿는 믿음을 위한 증거를 제시한다 하는 그 자기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확실하다는 증거로 뭘 제시했다는 겁니까? DNA를 제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DNA라는 것은 지배 설계도처럼 모든 생물 속에 들어있어서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그 모든 생물의 구조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런 정보의 창고와 같아라고 이분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과학에 대한 정의도 굉장히 참 마음에 드는데요. 과학이란 게 뭐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발견해가는 과정이 뭐다? 과학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그 DNA에 대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DNA 전체가 다 단백질을 만들려고 하는 구체적인 유전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DNA 중에 이 단백질을 만들려고 하는 암호로 되어 있는 유전자는요, 몇 %밖에 안 됩니까?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98%는요, 단백질을 만들려고 하는 구체적인 정보가 그 안에 암호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DNA 중에 2%만 유전자고 98%는 비암호화 되어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정크 DNA다. 이것들은 구체적으로 기능하지 않는 쓰레기와 같은 DNA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케니스 밀러라는 그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 게놈에 유전적 쓰레기가 널려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이것은 오히려 98%나 되는 것이 기능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이 진화론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단순한 생물로부터 진화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랜 동안 진화해 오면서 그 단계에서는 필요한 유전자였지만 사람으로 진화해 오면서 더 이상 뭐 하게 됐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오히려 98%에 해당되는 정크 DNA는 뭐를 지지한다는 겁니까? 진화론을 증거하는 증거가 된다. 이런 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해가 완전히 불식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더 진행이 되면서 정크 DNA는 기능을 안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오류를 바로잡고 유전자를 통제해서 적절한 시간 내에 유전자를 작동시키거나 정지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지금 이제 그 2012년에 이와 같은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전 세계 과학자 중에 400명 이상이 32개의 연구소에서 5년 동안 집중적으로 프로젝트를 했는데요. 그 프로젝트가 뭐냐면 이 비암호화 되어 있는 98%의 DNA 부분이 과연 기능하지 않는가. 이거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그 프로젝트를 했는데 이 프로젝트 이름을 엔코드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말이죠. 30개의 논문을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이 30개의 논문에서 동시에 발표한 내용은 뭐냐면요. 인간의 DNA는 극도로 복잡하며 지적으로 설계되어 있음을 선포한다 하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들의 공통된 결론은 뭐냐? 인간 DNA 중에서 버릴 것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DNA의 전체가 다 기능하는 것들이다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은 DNA가 더 연구가 되면서 DNA 자체가 결국은 뭘 증거하게 됩니까? 이것은 바로 지적인 존재에 의해서 이 모든 구조가 목적에 따라서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지적인 설계자의 작품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토니 플루라는 아주 악명이 높은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텔레비전 토론회 같은 데에서 이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직접 토의를 하면서 하나님 계시지 않다는 것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쓰신 책의 제목이 존재하지 않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DNA를 보면서 다시 쓴 책이 뭐냐면 존재하는 신. 그래서 그 책을 보게 되면 생명의 가장 기본 단위인 DNA를 연구하면 할수록 고도의 복잡한 정렬이 있어야 함을 알게 되었고 이것은 외부에
놀라운 지적인 설계자가 개입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이분이 결론을 내리면서 DNA만 보더라도 이것은 바로 놀라운 설계자, 하나님께서 계셔야만 존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갖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증거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주었고 알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핑계댈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핑계대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눈을 막고 귀를 막고 하나님은 없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부정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지을 수 있는 이 가장 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이 심판을 스스로 자처하는 어리석음을 갖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서 이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가장 합당한 본분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